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근로자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숫자가 이제 뭐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고 다르신데요. 그 근로자, 사업장의 근로자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노동법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근로자라고 얘기한 거는 상시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간제든 알바든 뭐 정규직 근로자든 모두를 포함하는 거라고 좀 기준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근로자 숫자가 몇 명으로 나눠지는지 우선 보겠습니다. 우선은 한 명이겠죠. 한 명, 한 명.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으면 지켜야 되는 노동법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에 10명, 30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이상이면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고 채용을 하고 있으면 지켜야 될 규정. 그 다음에 5명 이상일 때, 10명 이상일 때, 30명 이상일 때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어떤 걸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은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데리고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한 분은 사장님이, 한 분은 근로자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배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알바생이건 뭐 청소년이건 누구건 간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준이죠.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7,530원이고요. 물론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그런 가격이겠죠. 예, 그 이상은 반드시 지급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주휴수당. 자, 주휴수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두 개 지금 구분을 해서 썼습니다. 자,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주겠죠. 예, 일주일간 결근 없이 소정 근로 시간을 다 출근을 하게 되면 하루만큼의 뭐 말하자면 유급 휴무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퇴직금. 퇴직금도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들한테 퇴직금 줘야 돼요. 자, 퇴직금을 주는 기준 뭔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일한 직원한테 퇴직금이라는 걸 주게 돼 있고요. 퇴직금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중간에 임의적으로 중간정산을 하시면 안 되죠.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또 몇 가지 정해져 있죠.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퇴직금도 중간정산 하시면 안 되고요. 퇴직할 때 그때 정산을 해주시거나, 혹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시게 되면 매달 사업주가 퇴직연금 재원에다가 납부를 하시게 되겠죠. 자, 다음은 추가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잘 아시죠? 성희롱 예방교육. 기존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300이었는데, 올해 2018년 5월 29일이 들면서 바뀐 게 이제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시기만 해도 과태료가 500만 원 최대 부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2018년 5월 29일에 성희롱 예방 교육과 더불어서 또 하나 생긴 교육이 있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이것도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지 않으시면 최대 과태료 300만 원. 예, 이것도 올해 안에 반드시 한번 교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 주요한 거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5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은 요 한 명이라도 있는 요 사업장에서 지켜야 될 노동법 규정에 플러스해서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가산수당이라는 걸 더 주셔야 됩니다. 가산수당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연장, 야간, 그 다음에 휴일. 이런 가산수당을 더 주셔야 돼요. 이거는 한 명, 근로자가 뭐 2명이다, 3명이다, 이런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더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8시간을 항상 근무하던 우리 직원인데,
뭐 3시간을 더 시키거나 2시간을 더 시키게 되면 그 연장한 근무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 시간에 대해서만 더 가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은 몇 시입니까? 야간은 10시부터 6시.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 사이에 근무를 시키게 되면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50%더 주셔야 돼요. 이 50%란 거는요, 중복해서 더 주는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야간도 있었고 연장도 있었으면 두 개를 다 50% 해서 추가적으로 더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차 휴가. 연차 휴가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다른 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차 휴가 기존에는 1년 이상 80% 이상 출근을 했을 때 연차 휴가를 15일을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이라도 한 달을 근무를 하면 하루의 연차 휴가가 지급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2년 동안 총 쓸 수 있는 휴가가 15일이었다고 하면 5월 29일부터는 2년 동안 쓸 수 있는 휴가가 26일이 된 거죠. 왜 26일이냐? 한 달을 근무하면 하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근무하면 하루가 생기니까 1년에 11개의 휴가가 생긴 거예요. 11일. 1년차 때는 11일의 휴가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 2년차 때는 2년차가 되는 시점에 15개가 15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총 2년 동안 쓸 수 있는 휴가는 26일이 되는 거죠. 총 연차 휴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과 연차 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건 상시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쳐서 그 다음에 더하기 취업규칙. 취업규칙도 반드시 작성해서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10명 이상인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지금까지 거 다 포함해서 취업규칙까지 플러스해서 더 추가적으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명이 넘어가면 노사협의회. 네, 요렇게 물론 다른 뭐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서류들도 있지만 우리 사업주들이 아셔야 될 것들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서류를 갖춰야 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5명이 넘어가면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 연장, 야간, 휴일 등. 그리고 연장은 하루에 8시간을 넘기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기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시키면 50% 더 가산수당을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연차 휴가, 5월 29일 전에는 1년차 미만은 연차 휴가가 원칙적으로 없었고요. 내년에 내가 써야 될 거를 이렇게 갖다가 뭐 땡겨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총 2년 동안 휴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15개, 15일이었지만 5월 29일부터는 1년차 미만도 한 달을 근무하면 한 개씩이 생기기 때문에 11일의 휴가가 생긴 거라서 총 2년 동안 26일의 휴가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추가적으로 더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취업규칙이라는 거 이제 근로계약서를 보강해서 더 양이 많죠. 한 뭐 다르지만 뭐 20, 30장 정도 이렇게 되는 그 회사에 취업에 근로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명이 넘어가면 노사협의회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놓으셔야 된다. 이건 뭐 노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노동법 규정들, 서류들, 준비해야 될 서류들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우리 뭐 큰 기업이 아니고 뭐 대략 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같으신 우리 사업주분들은 여기 뭐 한 명, 여기 뭐 5명 요 사이에서 주로 많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한 명에서 5명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여기서 좀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근로자 숫자에 따른 노동법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